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입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발표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AI 영상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주 2월 20일 이후부터 각 지역별 청년 창업 사관학교별로 발표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발표평가는 전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발표 시간입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이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입니다. 일단 발표 평가를 할 때 기존의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들은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PPT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창업진흥원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PPT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지도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해라 라고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야 한글로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 아래야 한글로 작성해서 제출한 그 사업계획서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미 이제 한글 파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긴 세로 양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은 PPT 형태로 해서 가로로 넓은 화면을 띄워놓고 발표하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로로 길게 화면에 띄웠을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양식 내에 있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발표 자료는 PPT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독 별도의 PPT 없이 제출한 아래야 한글 사업계획서로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그 창업사관학교 학교마다 발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화면을 제공해 주고 그 화면에 이미 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띄워놓고 그것을 조작하면서 발표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화면 제공 없이 자기가 한 부 출력해가지고 오고 심사위원, 예를 들면 5명한테 한 부씩 출력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이제 심사위원들은 보고 있고 나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발표하고,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든 저렇든 화면을 보면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내가 출력해가지고 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발표를 하든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그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15분 내에 발표하도록 연습을 여러 번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긴장이 되고 떨려서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끝나기보다는 오버되는 경우가 훨씬 최악의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발표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중간에 끊거나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이 돼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충분히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15분 안에 충분히 내가 발표할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딸딸 외우는 그런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외우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5명의 심사위원들 앞에 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새까맣게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내가 아무리 긴장을 하고 떨리고 정신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내가 발표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권해드릴 방법은 바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10장 내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발표하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미사여구를 담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제가 별도의 스크립트를 준비해라 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내가 각각의 페이지마다 꼭 해야 할 말들이 있는데 그런 주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스크립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해진 시간, 15분의 발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기 위해서 별도의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별도의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아래아 한글 사업계획서를 출력을 하고요. 거기서 내가 꼭 발표해야 할 포인트들을 형광펜이라든지 빨간색 줄로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조사라든지 어미 같은 걸 추가해서 내가 발표할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1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페이지의 화면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나와 심사위원이. 이런 방법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별도의 스크립트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크립트를 새로 쓰는 것이 각각의 페이지가 사업계획서로 제출했던 그 페이지하고 똑같게 스크립트를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썼다. 근데 이제 1페이지는 표지고 2페이지는 요약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12페이지면 12페이지짜리로 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한두 줄밖에 안 들어가죠.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만 1페이지에 넣어놓고 2페이지에 넘겨서 신청서 양식이 있겠죠. 신청서 양식을 보고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사업비는 지원금 얼마 그리고 자비 부담금 얼마 총 얼마가 사용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3페이지 여기에 요약문의 내용들을 간추려 가지고 내가 발표할 내용들을 별도의 스크립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문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요약문은 심사위원들이 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을 미리 전달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요약문은 쉽고 빠르고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 있죠. 문제인식.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써서 제출했던 그 첫 줄에서부터 그 페이지의 마지막 줄까지의 내용들을 잘 훑어보고 마치 내가 뉴스 브리핑 하듯이 어투까지 미리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한 페이지하고 내가 쓰는 스크립트의 한 페이지가 똑같게. 그래서 그 문제인식 부분을 넘기면 또 다음 장에 뭐가 있으면 그 내용하고 내가 발표하는 내용이 똑같게. 넘기면 스크립트도 넘어가고 넘기면 스크립트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별도의 스크립트를 한번 준비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번 안, 그러니까 내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한글 양식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형광펜이라든지 빨간 줄을 긋고 거기에 조사 같은 걸 적는 방식이 있고 2번 안, 별도의 스크립트를 뉴스 진행하듯이 스크립트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미리 내가 한번 스탑워치를 켜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시간이 15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14분 30초, 14분 40초 정도에 끝나도록 말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번, 세 번 내가 읽어보면서 내 입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시간도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세요. 이 내용을 막 외우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잘 외워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는데 심사위원들하고 눈이 한번 마주치면 눈앞이 하얘져요. 다 까먹습니다. 외웠던 것은 현장에 가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상황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프로젝터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도의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14분 30초
전후로 스크립트를 마무리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스크립트를 그대로 보면서 읽는 식으로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혹여나 나를 봤을 때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들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심사위원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 컨택이라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눈을 바라보면 또 내가 몸이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눈을 보지 말고 코나 인중, 이마를 보면서 발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르익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전국에 20여 개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 입교해가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평가를 통해가지고 저 사업이 완전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려고 심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친구가 열심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해나갈 것 같다, 그리고 집중력과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라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그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 혹여나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저 친구가 노력을 할 것 같다, 포인트를 제대로 잡은 것 같다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그 AI 영상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했죠. 그 12개, 13개 정도의 질문 중에서 뒤쪽에 서너 개의 질문을 제외하고 9개 정도는 거의 다 일반론적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질문들이었잖아요. 그건 이제 점수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창업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특별한 고난 같은 건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잘한 너무 소소한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나마도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가 취약하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AI 영상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달성하기 어려웠던 과제나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발표평가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됩니다.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지원 사업들,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방향이 사업성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의 포인트가 조금 더 맞춰져 있거든요. 기존의 기술들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술들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차이가 되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적용이 되고 그 기술적인 요소들이 다른 기존의 것들에 비해서 더 성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향상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집중적인데 반해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들은 사업화에 훨씬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사업화라는 건 뭐냐? 기술이 엄청 위대하고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이 지원 기간, 보통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지원 기간 동안 사업이 런칭을 해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투자도 유치하고 이런 결실을 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인 기술 개발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롱텀으로 보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 기간 안에 내가 무엇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의 유형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것들이 기존에, 종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것들하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방식, 그 기술, 그 서비스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을 꼭 할 겁니다.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다. 이런 거가 이제 좋지 않은 대답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나는 다른 방식이다. 다른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로 대답하는 것이 좋고요. 다르다는 점을 물어봤다고 해서 다른 점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달라서 더 좋아지는 점, 개선점,
우위 요소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은 바로 창업자의 전문성입니다.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문과 출신이거나 경영학과거나 기술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내가 기술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겠다라는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문과인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 기술 파트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창업 팀원 중에서 누구누구가 어떠한 전공을 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 왔다라는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력업체라든지 공동개발기관인 대학교나 무슨 회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이들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시장, 타겟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그 시장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시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시장은 꽤 크고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인가가 심사위원들한테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좁은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조금 더 큰 타겟을 대상 시장으로 보고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사업계획서는 제출했기 때문에 목표 시장의 규모가 10억, 20억, 50억 이렇게 만약에 제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내 타겟 시장일 뿐이고 전체 시장은 1000억, 5천억 규모이다 라는 얘기로 시장이 실제로 크고 그것들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나는 아직 젊단 말이에요. 20대이거나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는 힘들어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대답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좀 더 신념 있는 표정과 자신감 있는 말투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혹여나 질문자가 한 질문들을 되받아치면서 질문자가 불유쾌해지는 상황은 절대 금물입니다. 점수는 결국 사람이 매기는 거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좋은 질문이신데요 하면서 한번 인정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내가 대답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질문자가 했던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다시 리피트 해보세요. 리피트 하면서 시간을 보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는 거를 키워드들만 얼른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질문한 심사위원의 질문을 다시 반복해 주면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키워드 하나만 던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풀어가지고 대답을 하고 빅데이터는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도 꼭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문법에 맞춰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화가 안 느는 것처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내가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 나온 지 한참 됐는데도 대답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문장력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먼저 던져놓고 또 던지고 그러면서 문장을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사업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나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남들보다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잘 알잖아요. 예상 질문을 10개 정도 미리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0개 정도 미리 준비해 보세요. 모범 답안을. 그 모범 답안은 대략 대답할 때 30초 정도 걸리게. 그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띄워놓고 그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입에 붙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 질문지하고 답변지도 발표평가 현장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준비한 총알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준비한 총알 중에서 질문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질문한 것들 중에서 이 대답 중에 대충 요걸로 하면은 딱은 아니지만 대충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먹어 버리세요.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란 건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답, 내가 작성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오차,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이걸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이 나왔네. 그러면서 신경질 내거나 답답해 하지는 않아요. 그 대답이 계속 안 나온다. 그럼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답을 해봐야겠죠. 그냥 그 질문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10개 정도의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그 답안을 써먹을 수 있는 질문이 나오면 다른 질문이 되더라도 거기다 그 답변을 써먹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사업들의 방향이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질문들은 확확 바뀔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어디에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구매해서 소비자들한테 뿌려진다. 즉 사용자와 돈을 쓰는 구매자가 다르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이냐. 이런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해외의 비슷한 동향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심사위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나왔던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제출을 한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가지고 이걸 딸딸딸딸 외우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는 연습을 하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비슷한 경쟁, 서비스, 제품들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그것들에 비해서 내가 어떤 점이 나은 것인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년창업사관학교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니까요.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